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군입니다. 현재 시각 10월 20일 수요일 오전 3시 15분인데요. 이제 한 40분 있으면은 챔피언스 리그 3라운드 리버풀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선발 라인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송 골키퍼,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조엘 마팁, 버질 반다이크, 앤드류 로버슨, 조던 핸더슨, 제임스 밀너, 나비 케이타, 그리고 마네살라 페르미누가 이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와포드전과 비교했을 때는 알리송 말고는 다 똑같아요. 필드 플레이어들은 뭐 이제 파비뉴가 복귀는 이제 뛸 수는 있는데 벤치에 앉아 있거든요. 이 선택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와포드전에서 조금 괜찮게 보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런 중원의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일단 케이타가 지난 챔피언스 리그 경기들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통해서 좀 뭔가 자신에 대한 평가를 반전시켜야 될 것 같고, 살라가 과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를 이번에도 뚫고 득점할 수 있을지, 이건 역시도 이번 경기 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전반전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참나. 자, 모하메드 살라가 득점을 했습니다. 진짜 그냥 또 개인 기량으로 그냥 압도를 해버리네요. 오, 뭐야, 케이타! 야, 리버풀이 아틀레티코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좀 아틀레티코가 수비 라인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좌우 간격이 조율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아틀레티코가 리버풀을 완전히 놓치고 공간을 내주고 있습니다. 와, 아니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요즘 중거리를 잘 차지? 자, 그리즈만이 득점을 했습니다. 세트피스에서 나온 득점인데, 르마가 잘했고, 와우, 그리즈만. 이거는 되게 좋네요. 이러면은 수아레즈 대신에 그리즈만을 선택한 이유가 나오죠?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리버풀의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 3라운드 경기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경기는 현재 2대2 무승부로 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리버풀이 먼저 두 골을 넣었고 아틀레티코가 두 골을 따라왔습니다. 리버풀이 초반에 두 골을 넣었을 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변형 3백을 쓰는 팀이잖아요. 근데 이 중원의 좌우 간격이 지나치게 좁았고 그래가지고 리버풀 선수들에게 너무 많은 공간을 허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히메네스가 부상으로 인해서 선발로는 못 나와가지고 콘도그비아가 선발로 나왔는데 센터백으로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리스크도 실점이랑 좀 관여가 됐었죠 이번 경기에서.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좀 잘 이용했던 리버풀이 이 득점, 밀너의 득점 그리고 케이타의 세컨볼을 좀 잘 찬 그런 득점이 나왔는데요. 이제 실점하는 장면을 보면은 아틀레티코가 뭐랄까, 일단 첫 번째 실점은 토마르마의 그 측면 골라인 따라 하는 돌파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좀 맨마킹 미스 이런 것들이 좀 겹쳐서 일어난 실점이었고, 두 번째 실점은 주앙 펠릭스와 앙투안 그리즈만이 너무 잘했죠. 둘의 개인 기량으로 만들어낸 득점이었는데 사실 뭐 두 선수 모두 1억 유로 이상의 이적료를 기록한 선수들인데 왜 그들이 1억 유로를 받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증명해주는 득점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전반 한 15분까지는 괜찮았는데 2득점 하고 나서는 뭔가 계속해서 에너지 레벨이 떨어졌다, 집중을 하지 못한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2실점 하고 나서는 좀 전열을 가다듬고 좀 정비를 하면서 이제 리버풀의 좀 플레이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리버풀의 뒷공간만 보고 있어요. 주앙 펠릭스와 앙투안 그리즈만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뒷공간만 바라보고서 계속 뻥뻥 차고 있는데 어, 리버풀이 좀 수비 라인 리버풀 수비진들의 라인 컨트롤이 이번 경기에서는 좀 미스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장비가 필요할 것 같고 이번 경기 파비뉴가 나오지 않았는데 분명 후반전 어느 시점에서는 좀 교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밀너라든지 케이타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이미 지난 와포드전에서 선발로 오랜 시간 뛰었기 때문에 분명 파비뉴가 후반 어느 시점에는 투입이 될 건데 언제 투입을 하느냐, 그리고 과연 그 파비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전 포인트죠. 지금 앞선의 기동력을 내세우면서 리버풀을 공략하는 아틀레티코인데 파비뉴는 발이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그냥 최근 파비뉴의 폼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파비뉴의 투입이 뭔가 필요해 보이긴 한데 또 뭔가 애매한 감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아틀레티코는 보면은 토마르마 그리고 뭐 주앙 펠릭스, 앙투안 그리즈만이 지금 폼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완전히 컨디션이 최고조인데 리버풀의 공격진은 사실 살라 말고는 다들 오히려 내리막길을 좀 걷고 있다라는 평가를 기존에 받아왔거든요. 물론 지난 와포드전에서는 피르미누가 해트트릭하고 마네가 득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분명 조타 역시도 어느 순간은 투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챔피언스 리그는 아직은 교체 카드가 5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거라 봐요. 그래가지고 클롭 감독이 과연 시메오네에 대응을 해서 어떤 교체 카드를 꺼낼지가 후반전에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멤버들로는 더 이상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분명 교체 카드가 어느 시점에서는 나와야 될 거다. 당장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교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어떤 역할을 부여받고 나올지 이런 부분들 좀 위주로 후반전 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후반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나비게이터를 빼주고 파비뉴를 투입을 합니다. 어이구야, 퇴장이네요. 자,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에르모소가 조타를 그냥 바디체크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잘하다가 좀 영리하지 못한 수비였어요.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잘하다가. 자, 키커는 모하메드 살라. 최근 마지막 페널티킥은 AC 밀란전 PK였는데 그때는 막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모하메드 살라. 9경기 연속골. 대단합니다. 야, 다시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조타였습니다. 일단 VAR을 보긴 보는데 인정이 되는 분위기죠? 온필드까지 가네요. 자, 결과는 취소가 됐어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3라운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경기는 3대2로 리버풀이 힘겹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복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살라의 2골 그리고 케이타의 1골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일단 이번 경기가 되게 치열했죠. 처음에 리버풀이 2골 넣었었고
응수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두 골을 넣었는데, 후반 초반에 그리즈만이 피르미누에게 하이킥을 날리고서 퇴장을 당한 것이 좀 컸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사실 계속해서 리버풀이 좀 주도를 했었고, 지난 첼시전처럼 아마 아틀레티코가 아주 내려앉았으면은 또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내려앉진 않았거든요, 아틀레티코가.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이 이렇게 승기를 좀 챙긴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스페인 원정, 사실 리버풀이 스페인 원정 그리고 이탈리아 원정, 이 두 국가로의 원정을 제일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길이 좀 두려웠단 말이죠. 왜냐면은 또 라리가 디펜딩 챔피언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리버풀이 확실히 잘 해줬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역시 살라가 해주는 게 너무 많다. 그리고 나비 케이타가 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이렇게 살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수들이 이렇게 득점을 해주면은 그게 좋은 팀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승하는 팀이고, 1920 시즌에도 리버풀이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을 해줬잖아요. 18-19 시즌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리버풀이 이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이번 시즌도 일단은 계속해서 뭐 커티스 존스, 나비 케이타 이런 선수들이 계속 골을 넣어주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챔피언스 리그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승리하면서 3전 3승,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승 1무 1패로 승점 4점. 그리고 이제 동시간대 펼쳐졌던 포르투와 AC 밀란전에서 포르투가 1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포르투가 1승 1무 1패로 승점 4점. 그리고 AC 밀란이 0승 0무 3패로 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리버풀이 4차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 경기 이제 하고 AC 밀란 포르투 순으로 경기를 치를 텐데, AC 밀란이 포르투를 좀 4차전에서 잡아주고 리버풀이 4차전에서 다시 한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이긴다면 리버풀은 16강 진출이 확정이죠. 1위로 진출하는 것이 확정이 됩니다. 지금 2위, 3위랑 5점 차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고요. 앞서서 하프타임 때 얘기했지만 교체 카드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얘기했는데, 파비뉴가 후반 시작되자마자 케이타랑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 케이타가 실점 두 장면에 좀 관여가 됐었거든요. 물론 워낙 르마라든지 펠릭스라든지 두 선수의 드리블이 뭐 뛰어난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케이타가 제대로 저지를 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케이타의 수비적인 기여, 압박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런 수비 상황에서의 기여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타를 빼주고 파비뉴를 투입을 했는데, 파비뉴는 수비적인 기여도가 꽤 좋았죠. 들어가자마자 좋은 태클 한 번, 두 번 이렇게 성공시켰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패스 줄기가 또 좋고 핸더슨이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좋은 효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체인벌린 투입, 그리고 뭐 디오고 조타 투입, 마지막에 이제 조고메즈와 네코 윌리엄스 투입 이렇게 됐었는데, 전반적으로 교체 카드는 잘 썼다고 봅니다. 아놀드가 이번 경기 내내 좀 폼이 안 좋았었고, 그리고 체인벌리는 지난 와포드전에서 교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끔 기회를 준 점 역시도 고무적이고, 또 실제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체인벌린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 역시 저는 굉장히 큰 수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타도 이제 투입을 해서 뭐 한번 좀 VAR 봐서 페널티킥을 내줄 뻔한 상황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건 취소가 됐었고, 에르모스와 경합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팀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페널티킥을 얻어냈기 때문에 조타의 투입 역시도 어쨌든 성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번 경기 클롭 감독의 이 교체 카드 수를 용병술이었습니다. 뭐 이번 경기 살라가 처음에 엄청난 또 개인 역량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번 경기에 멀티골 넣었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피르미누를 이번 경기에서는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사실 전반전까지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었는데 후반전 막판까지도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고 저러니까 클롭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러니까 클럽이 좋아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용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아무튼 피르미노도 지난 경기 해트트릭 넣었고 이번 경기 득점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조타에게 살짝 밀렸던 시즌 초반에서 다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뭐 열심히 잘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숨겨진 MVP는 알리송이죠. 전반에 그리고 후반에도 그렇고 너무 많은 세이브를 해냈었고요. 다행히 뭐 2실점 하긴 했습니다만 다행히 그리즈만이 좀 일찍 퇴장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 사실 선방할 일이 별로 없긴 했습니다만 전반이 2실점으로 마칠 수 있던 것은 알리송 덕분이다. 그리즈만과의 1대1 그리고 주앙 펠릭스와의 그 경합 그것도 정말 알리송의 능력 1대1 방어 능력이 좀 돋보이던 순간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리송도 이번 경기 잘 해냈다. 지난 아드리안의 그 악몽을 지워줄 수 있는 활약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차례 조금 마팁이랑 핑퐁하는 아쉬운 불안한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겼으니까요. 2실점 하면서 저도 이제 해설 들으면서 알았는데 아틀레티코가 경기를 안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주말 경기를 그라나다전을 왜 했는지는 제가 라리가에는 관심이 없어서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더 뛰었지 아틀레티코가 어쩐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리버풀이 좀 힘든 싸움이었는데 잘 이겨내서 기분은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 경기예요. 노스웨스트 더비입니다. 물론 이제 맨유보다는 하루 더 일찍 경기를 지금 치른 거긴 해요. 맨유가 이제 내일 아탈란타와의 경기를 치릅니다. 이제 OT 경기라서 그나마 좀 낫긴 한데 어쨌든 아탈란타도 좀 빡센 팀이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일정이에요. 리버풀도 물론 지금 와포드전에 이어서 아틀레티코전도 좀 라인업을 거의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체력 안배를 그렇게 막 잘 해준 느낌은 아닌데 어쨌든 하루 일찍 경기 치렀다라는 점이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월요일 날 경기 이제 할 때 체력적인 부분은 두 팀 모두 서로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놀드가 좀 폼이 많이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두 경기 연속으로 좀 아쉬운 모습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네요. 다만 살라가 건재하다라는 것은 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이제 저도 약간 지금 감기 기운이 있는 거 미열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은 꼭 건강 잘 챙기시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군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주말에 있을 아니 정확히는 월요일 새벽이죠. 월요일 새벽에 있을 노스웨스트 더비 리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